안녕하세요. 저는 부에나팍 시장 박영선입니다. 이번에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그 로컬 정부에서는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포지션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하면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또 다인종이 섞여 있고 또 아름다운 해변가도 있고요. 그 정도까지는 다 아시는데 산림 규모나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며 또 여러 시들도 있는데 과연 카운티 정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34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카운티고요. 그리고 unincorporated 되어 있는 에리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예산 규모는 $8 billion. 그러니까 한국 말로 하면 한 10조 정도 돼요. 그러네요. 굉장히 캘리포니아에서는 5번째로 큰 카운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사지구에 출마를 하셨는데 이 사지구의 바운더리는 어느 정도이고 그 안에 있는 유권자 또 여러 가지 인종 구성 비율도 좀 궁금합니다. 사지구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북쪽에 있는 지구예요. 그리고 지구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도시가 7개인데요. 네. 부에나파크, 풀리턴, 라하브라, 브레아, 플레센시아, 스탠튼, 애나하임. 애나하임은 애나하임 다가 아니고요. 애나하임의 한 5분의 3 정도예요. 그리고 그 어디죠? 디즈니랜드 그쪽 그 웨스트 쪽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워낙 크니까. 그렇죠. 예, 전체적인 그 그러니까 지역구에 사는 그 사람의 숫자는 한 60만 명이 조금 네. 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반타작 해가지고 한 32만 5천 명 그 정도가 저희 유권자 수예요.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그 비율은 민주당이 한 43% 그리고 공화당이 한 23%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무당, 이제 NPP 쪽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이제 민주당 성향이 강한 그런 아주 유니크하게 오렌지 카운티는 대부분이 굉장히 컨서베티브한데 근데 이쪽 지역은 진보 성향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인종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라티노가 가장 많아요. 여기도 그 라티노가 그 한 30%,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아시안이 한 16% 정도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백인 및 이제 믹스드 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도시예요. 한인 유권자분들은 숫자 현황이 어떻게 돼요? 한인 유권자 숫자가 그 전체 32만 5천 명 중에서 한 18,000명 정도 돼요. 그 다음이 베트남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베트남 숫자가 제가 처음에 선거 시작했을 때 2022년 1월 달에는 16,000명밖에 안 됐는데요. 금방 캐치업 해가지고요. 지금은 18,000명. 한인 숫자하고 거의 똑같아요, 숫자가. 유권자 등록운동을 활발히 한다는 반증이겠죠. 그렇죠? 네. 네. 좋은 모델 같습니다. 네. 사지구에 출마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놓은 핵심 플랫폼이 있으십니다. 핵심 플랫폼들을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소개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그 홈리스 문제를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LA시에 비하면 오렌지 카운티는 아직도 그래도 나아요.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홈리스 문제로 굉장히 그 힘들어하시는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퍼블릭 세이프티, 아시안 그 에이지안 헤이트 그 레이시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지금 거의 10년 사이에 한 6배로 증가했다고 최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퍼블릭 세이프티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몰 비즈니스들에 대한 것이 공약이에요. 특히 이제 팬데믹을 제가 거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스몰 비즈니스들 중에서 생각보다도 그 인터넷 그에서 활발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민자들이 그러시겠죠. 근데 앞으로 혹시라도 팬데믹과 같은 그런 초유의 사건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 생기게 된다면 폐쇄 사회로 돌아갔을 경우에 이 테크놀로지가 없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거의 unthinkable,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카운티에서 많이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제 핵심 플랫폼이에요. 네, 그렇군요. 자, 선거에서 이기려면 결국은 이제 예비선거 분석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 8만 5천 표 정도가 투표를 참여를 하셨고
그 중에서 35.8% 정도 득표를 하셨습니다. 같은 민주당인 현역 덕채피의 경우도 근소하게 2등을 했고요. 공화당 출신인 바거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표를 차지해서 3할 등분이 됐단 말이죠.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과연 바거스 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동시에 일정 부분 플랫폼이 겹치고 있는 현역 인컴번트를 어떻게 좀 상대할 때 우위를 좀 점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는데 예비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본선거에 임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 바랍니다. 네, 일단은 이제 2등하고 3등이 서로 합병을 했어요. 선거 딱 지나자마자. 그게 저의 선거에 얼만큼 악재일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이 선거구 자체가 민주당 선거구이기 때문에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붙게 되면 그분은 민주당이라기보다는 공화당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현재 실제적으로 지난 4년 동안 많은 투표에 있어서 거의 95%를 공화당에 찬성을 해서 투표를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신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에서 당대표로서 이 자리를 할 수 있는 그 민주당 대표로서의 인도스를 받는 맞습니다. 지지를 받아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은 제가 보니까 제가 그 유권자 분석을 해보니까요. 특히 이번 선거가 굉장히 당적으로 이제 민주당 성향, 공화당 성향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민주당 분들이 오히려 결집할 수 있는 저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이제 제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이거스 시의원님께서 저희 현역인 분을 인돌스 했다고 하는 것이 그런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바이거스 시의 핵심 저기는 뭐냐면 이분 자체가 그 후보로서 공화당에서 특별하게 두드러진 어떤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브레아 시라고 하는 조그만 시에서 나오신 분이거든요. 부에나팍 시나 아니면 플루트 시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반 자체가 그렇게 스트롱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선거는 표의 게임이고 네. 물론 박 시장님이 민주당 전체와 청년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 사람만이 민주당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은 분명하지만 네. 현역 덕채피와 바이거스 시의원의 전략은 어찌됐든 숨겨진 무당파들과 공화당의 표를 최대한 끌어와서 표게임에서 이겨보겠다라는 전략인데 네.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있으시면 거기에 코멘트는 뭐냐면요. 일단은 제가 생각보다도 중간적인 입장을 할 수 있는 well-rounded than candidate이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성표를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younger voter의 그 젊은 표를 끌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안들은 3분의 2가 리퍼블리칸이에요. 오렌지 카운티가. 3분의 1이 민주당이고요. 그러니까 아시안 표를 끌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꼭 당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캔디데이트로 봤을 때 그 호감도 제가 직접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당을 떠나서 젊은 사람 뽑아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고요. 여성이기 때문에 뽑아주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걸 보러들이 저를 뽑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실 제 레이스가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분 현역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역사적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선거예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저희 시적으로 보면은요. 부에나팍 시는 한 번도 시의원을 넘어서 나가서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트라이한 사람들은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도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선거구 재조정이 있기 전에 부에나팍 시는 항상 모든 포지션에 있어서 선거구가 쪼개져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선거구 재조정을 하면서 딱 한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통짜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43,000명의 유권자들이 부에나팍 시의 사람들이 결집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 포지션 같은 경우에 오렌지 카운티가 만들어진 이후로 소수계 여자 그리고 소수계 여자뿐만이 아니라 소수계가 한 번도 슈퍼바이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어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만 얘기하시니까 네. 네,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여담으로 최근 뭐 여러 저희 독자들 그리고 뭐 저희 기자들도 현역인 덕채피 슈퍼바이저의 우리 박 시장님에 대한 네거티브 플라이어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공격을 받는 분인지 공격을 하는 분이 어떤 분이 인컴번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네거티브 공략은 선거에 항상 있죠. 뭐 경험해 보셨고 거기에 대한 대처나 대응 방식은 뭔가요? 일단은 선거의 네거티브를 현역에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반 유권자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셔서 오히려 저한테는 좋은 것 같고요. 그 모든 네거티브에 다 대응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특히 정책에 관련되는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그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저는 그 시간을 네거티브의 그 정책과 상관없는 네거티브를 대응하기 위해서 시간 낭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을 저희 지역구 분들과 소통하는 걸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자, 플랫폼에서 설명을 하신 것들이 사실은 되게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듣게 되는 내용과 이렇게 오버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질문을 플랫폼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가가호 방문하시면서 길거리에서 단체에서 또 공무원들 만나시면서 듣는 여러 가지 커멘트들 중에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있다면 하나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홈리스예요. 홈리스 이슈는 홈리스 이슈는 민주당 이슈도 아니고요, 공화당 이슈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슈이고, 그리고 이 홈리스 이슈는 돈을 가진 사람과 돈을 갖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올더 제너레이션과 영걸 제너레이션을 묶을 수 있는 가장 유니크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오렌지 카운티가 중요하느냐? 이 홈리스 이슈는 시티 이슈가 아니에요. 한 시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이슈고요. 그리고 특히 부에나팍 시 같은 경우에는 나츠베리 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저희가 홈리스를 크랙다운을 하기 시작하면 이 홈리스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풀러튼으로 가고 애나하임으로 가고 스탠튼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리저널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슈퍼바이저가 센트럴 중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unfortunately 여태까지 현역분이 그걸 하시지 못하셨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2주가량 남았습니다. 2주가량 남아있는 스케줄 중에 핵심이 되는 것들, 그리고 줄기가 되는 마지막 피치는 캠프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저하고 그 소통해 주시면서 투표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분들이 진짜로 실제로 나와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보러 턴아웃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제 선거가 요번에 굉장히 특이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젊은 분들, 특히 하이스쿨 학생들이 많이 했어요. 주말에 거의 뭐 20-30명씩 나와서 함께 걸었는데, 제가 그 영글 보러들, 이분들은 아직 보러들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면서 느꼈던 거는, 와, they're very intelligent. 그러니까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저한테 와서 했느냐. 왜 많은 그 캔디데이트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웹사이트를 보고 제 플랫폼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러면은 플랫폼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닿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얘기가 가장 넘버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women's issue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앞으로 그 women issue라고 하게 되면 이 테크놀로지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집에서 그 가택에서 그 리모트 워킹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유권자들이 실제로 나와서 투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가장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뭐 마지막 피치가 되겠는데요. 우리 1세 한인들,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 지역 내에 많은, 많이들 사시잖아요, 정말. 그렇죠? 네. 네. 그분들에게 마지막 투표 참여와 동시에 지지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시죠. 네. 네, 저 한인 유권자 여러분, 한인 유권자 여러분들은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런 유권자 그 블락이고요. 투표는 의리예요. 여러분들이 의리 지켜주셔서 한 표 찍어주시면 저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For the second generation younger voters, I just want to let you know that one of the biggest endorsement that I received during my campaign is from Orange County Young Democrats. It's because younger voters are so important, especially one of my campaign promise is going to make a lot of affordable housing. You don't have to live with your parents anymore. When you graduate, you can have a high-paying job and start building your equity. I think that is going to be very important for all of you. So I hope that I can earn your vote, and all of you need to come out and start voting and vote Sunny Park, because it is going to be always sunny in Orange County if Sunny Park gets elected. Thank you.